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테일윈드랑 제이쿼리 불러와 주세요. 자, 그 다음 먼저 섹션을 좀 만들겠습니다. 섹션 이렇게 한 다음 요거 하나랑 헤드가 있으면 보통 바디가 있겠죠? 헤드부터 해줄게요. 헤드 안쪽에 DIV를 한 4개 정도 넣을 건데, 파트 1, 2, 3, 4 하고, 클래스 파트 1 이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젠 코딩으로 하셔도 됩니다. 2, 3, 4 자, 헤드는 클릭되는 녀석들이겠죠? 그런 다음 파트 헤드 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탑 50%, 그 다음 레프트는 CALC로 캘큘레이터이죠, 계산기. 자, 50% 마이너스 한 300픽셀 정도 옆으로 보내줄게요. 여기 있긴 있습니다. 300픽셀.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그 다음 그래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이제 정확한 위치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근데 뭐 왼쪽은 어차피 제가 좀 임의로 어디를 할지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트랜슬레이트 Y축만 좀 조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파트 헤드 밑에는 좀 파트가 있죠. 얘한테 만약에 액티브가 걸리게 되면은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디 안쪽에다 넣어줄게요. 똑같이. 그럼 첫 번째한테는 액티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랑 얘한테 자, 그럼 액티브 준 녀석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액티브 값은 조정해 줄 겁니다. 그런 다음 바디를 좀 꾸며볼 건데 이 파트 1, 2, 3, 4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파트 1 눌렀을 때는 1만, 2 눌렀을 때는 2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저 파트 바디 밑에 있는 파트한테 하이트 100VH로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넌 해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파트한테 액티브가 붙었다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주는 거죠. 그럼 파트 1만 보이겠죠, 당연히. 이제 파트 바디한테 각각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주겠습니다. 자, 파트하고 좀 파트 1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파트 1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크 아무걸로 할게요. 아무거나 다크 블루. 너무 어두우니까 라이트 블루. 자, 라이트 블루로 하겠습니다. 좀 밝은 색깔로 맞춰줄게요. 라이트 핑크가 있을까요? 자, 액티브를 하나씩 옮겨보겠습니다. 핑크 있는 것 같죠? 자, 세 번째 거는 라이트 그린. 아, 이거 너무 쨍하니까 다크 그린. 그냥 그린. 뭘로 할까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그레이. 이 정도. 브라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할까요? 라이트 사이먼. 원래 좀 안 써봤던 색깔로. 자, 액티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색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은 액티브를 이렇게 직접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옮기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헤드를 눌렀을 때 on 클릭이라고 해서 이제 뭐 클릭한 거는 똑같죠? 클릭했을 때 파트 쇼 파트 1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하나 넘겨줄게요. 얘한테. 얘는 2.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얘는 3, 4. 자, 여기까지 다시 하셨으면 이제 이 함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펑션 넘버 넣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기존에 만약에 파트에서 액티브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걔네들 먼저 리무브 해줘야겠죠. 리무브 클래스 어떤 거를 액티브를 기존에 있던 거 먼저 지워주고 그런 다음 새로운 녀석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파트하고 우리가 넘버 값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넘버 값을 통해서 이제 add 클래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이제 파트가 총 4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첫 번째에 있는데 두 번째를 클릭했을 때 얘랑 얘 둘 다 액티브가 활성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렇게 액티브가 있던 애들은 지우고 그 다음 거 눌렀을 때 넘버 값에 따라서 1이면 1, 2면 2 이렇게 클래스를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이제 사이즈 고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지금 요거 먼저 만들었잖아요. 사이즈는 대충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 섹션에 SEC의 위드를 저는 1920 픽셀로 잡을 겁니다. 이게 보통 컴퓨터 표준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화면 키워놔서 그렇지 100%를 보면은 스크롤바 안 생기죠. 지금 보통 이제 평균적인 화면 사이즈가 1920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전 지금 맨 위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1번째 줄에 SEC에다가 위드 값 주고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줬습니다. 그 다음 SAC-1 여기에다가는 포지션 릴레티브를 먼저 걸어줄게요. 왜냐면 헤드가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그럼 섹션을 기준으로 얘가 뭐 10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두 가지 줬습니다. 1번부터 맨 위에요. 부목격부터 안쪽으로 내려오면 좋다라고 했죠. 그게 CSS에서 나중에 코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뭐 레프트를 50-300 픽셀 말고 그냥 300 픽셀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왼쪽에서부터 300 픽셀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헤드값 고정해줬고, 그 다음 파트에 혹시 이제 없으면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미나이트 값을 한 1284. 960? 이건 뭐 딱히 규정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 960 정도 이렇게 달아놔 줄게요. 자, 그럼 사이즈 그 정도 끝났고요. 이제 각각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되셨으면 이제 세 번째, 방금 이제 사이즈 고정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파트 1, 파트 2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쓴 거고요. 여기다 div 하고 이제 밑에 그냥 뭐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저는 이번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클래스에서 이제 라이트 bg라고 이름을 달고요. 여기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해가지고 로렌픽섬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이미지가 이제 뭐 들어가겠죠? 지금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라이트 PG 가 안 보이니까 이거부터 좀 작업을 해놓을까요? 자, 이미지 하나만 먼저 가져와 주시고 저는 이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태로 가져온 다음에 CSS에서 맨 밑에 쪽에 파트 바디 밑에 있는 파트 밑에 있는 파트 아니다. 요 밑에 있죠? 자, 점 라이트 bg 얘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달아줄 거고요. 참고로 bg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파트 밑에 있죠? 자, 탑 0, 라이트 0, 위드 300픽셀, 하이트 100%. 우리 이미지 값을 좀 많이 가져올게요. 한 1000에 1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잡아도 어차피 부모 높이에 맞춰질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미지. 이미지는 살짝 바꿔줄게요. 38. 남은 이미지도 이렇게 지우고 엔터 치고 붙여 넣는 게 줄 정렬이 깔끔하게 되네요. 여기서
그냥 32 3 4 1 2 3 4 할까요? 31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1 2 3 4입니다. 1 2 3 4 저는 230 1 2 3 4를 했습니다. 저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지금 여기서는 또 잘 되는데 이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로드 되는 시간이 좀 늦어지면은 사용자가 그걸 또 못 참아요. 그렇죠? 한 1, 2초 정도 늦는 것도 한국인한테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빨리 로드가 되면 좋은데 이거를 브라우저 캐시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지 프리로드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jQuery로 가서 이제 이미지 프리로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펑션 프리로드 로딩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미지 어레이 이미지 배열을 받겠습니다. 배열 배웠으니까 아시죠? 자, n 해가지고 이미지 array.length 길이를 구해요. 이미지가 몇 개인지. 그 다음 폼은 돌립니다. let i는 0부터 시작해서 0이 어디까지? 이미지 array 이제 뭐 그럴 필요 없이 n까지 가도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요렇게 쓰나 똑같은 거 아시죠? 만약에 코드 길어지는 게 좀 싫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나눠서 쓸게요. 그리고 I 뿔뿔 자, let 이미지는 new 이미지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객체는 뭐냐면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src 자, 이미지 array 하고 I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우선 한번 작성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배열의 길이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array가 배열이죠, 배열의 길이를 구해서 뭐 이미지가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렇게 구해오겠죠. 그 다음 0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게 5개라 칠게요. 그럼 얘도 당연히 5겠죠. 왜? 얘는 길이를 리턴할 테니까요. 그럼 n에는 뭐가 들어간다? 5라고 쳤을 때 n도 결국 5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배열이 총 몇 번 반복하죠? 몇 번? 5니까 5번. 근데 5번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0부터 4까지 가겠죠. 왜?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0부터 5까지 갈 테지만 우리가 배열을 셀 때는 그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을 센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세는 겁니다. 몇 개인지. 그래가지고 객체 만들고 이미지 src 링크 묶어준 겁니다. 이제 src 하나하나에 이제 하나씩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src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밑에다 써줄 겁니다. 자, preloading에서 얘를 호출할 때 배열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우리가 갖고 온 이미지 링크 여러분이 가져온 이미지 링크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운표에 감싸가지고 1, 2, 3 이럴 때를 대비해서 1, 2, 3, 4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으면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호출을 할 때
배열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값을. 그럼 요건 뭐가 된다? 인자가 되겠죠. 얘는 매개 변수로 뭘 받는다? 이미지 주소의 배열을 받는다. 그리고 이미지 주소 받아가지고 폼은 돌면서 하나씩 객체로 묶어가지고 이제 캐시에 좀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자, 이미지 프리로더는요, 특히 이런 슬라이더나 아니면 갤러리 같은 거 좀 많이 표현할 때, 또는 애니메이션처럼 이미지가 조금 빠르게 교체되는 UI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로드를 해놓는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다 놓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는 순간 이제 바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UX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그냥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new 이미지 있죠. 이게 이제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얘를 사용하면은 브라우저가 이미지 파일을 요청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src에 URL 설정을 하면은 해당 URL의 이미지를 이제 캐시에 로드를 하고 이후에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브라우저 캐시에서 이미지를 불러와 가지고 좀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은 사용자가 보기 전에 미리 이미지를 로드해 놓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코드 전체 막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미지를 많이 쓸 일이 있다 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로드해 놓는 게 낫다. 우린 지금 이미지를 4개를 쓰고 있고 얘를 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불러왔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